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9월 18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는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는 FOMC가 있는 한 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고요. 어떤 FOMC가 중요하지 않았겠냐마는요. 이번 FOMC는 이 변곡점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FOMC이기 때문에 물론 8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약간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요. 최근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그렇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까지의 상황과 조금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번 FOMC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증시 전망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그 카톡방 링크가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카톡방 비번이 1334번입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 요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바뀔 수 있으니까 영상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 미국 시장 다우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5.48%, S&P 500 4.77%, 급락,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장중에 이 낙폭을 상당히 많이 키웠다가, 2%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2% 이상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나스닥은 결국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으로 돌려줬고요.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는 길게 달았습니다만 양봉까지 돌려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 반등이 안 나왔었잖아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락도 제한적인 모습이 나왔었고요. 코스닥은 1% 정도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얘기들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경제 지표는요. CPI, PPI, 소매 판매 모두 다 헤드라인 수치는 시장 예상치에 조금 부합한다거나 아니면 이 컨센보다는 약간 좀 괜찮게 나오는 정도 수준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근원이었습니다. 근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좋지가 않은 근원 CPI, 근원 PPI, 근원 소매 판매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키웠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졌고, 인플레를 이거 도대체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인플레가 안 잡히는데, 왜? 특히 보니까요, 근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코어 수치 같은 경우가,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부분이잖아요. 에너지 식품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기름값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국제유가만 잡히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잡혔단 말이죠. 그동안 잡혔는데 그래서 헤드라인은 조금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근원 수치는 제대로 안 잡히더라. 이 얘기는 거의 전 이 업종으로 확산되는 인플레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됐었고요. 여기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줄어들고, 즉 고용의 견고함이 나타나는 거죠. 고용의 견고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경기는 조금씩 침체되는 듯한 흐름이 나왔고, 인플레 지표도 아직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최근 들어 올해 들어서 계속이지만 최근 들어 연준 위원들 계속해서 발언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 일정 부분의 침체 용인하겠다. 그리고 대신 인플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드러 잡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이었고요.
이걸 두드러 잡는데 올인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근거가 뭐냐면 고용 아직까지 탄탄해였는데 고용은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이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흐름 때문에 인플레를 잡는데 더욱더 강경해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우려가 크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이 부분들이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에 금년 말 기준금리가 4.0%까지 최근 시장이 반영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눌렸었던 거란 말이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난주 목요일 4.25까지 올라가더니 금요일 날은 4.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쪽에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저도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4.0까지는 시장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이번에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점도표에서 4.0 정도로 기준금리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한 상황인데 시장이 지난주 목금 들어오면서 4.25, 4.5까지 추가적으로 더 긴축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힘들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나왔던 기대 인플레 이거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했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던 기대 인플레였는데 이 기대 인플레는 예상 했던 대로 조금씩 낮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조금 꺾였다라는 것만 해도 그나마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내용이겠고요. 기대 인플레 자체가 지금 보면 지난주 발표됐던 게 1년 기대 인플레가요. 4.6%로 지난달 4.8%에서 0.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연준이 그동안 얼마나 잭슨홀 이후에 얼마나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두드려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일단 조금씩 두드려 잡히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년 기대 인플레도 2.8%로 기존 지난달에 2.9%보다 한 달 0.1%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 시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표 이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스물 해가지고 미국 증시 끄집어 올렸단 말이죠. 계속 올렸는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 페덱스가 큰 역할을 했었죠. 급락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는데 창사 이래 최대 급락이었다고 하죠. 글로벌 경기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 페덱스가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이 신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6월 달에 발표했었던 컨센을 없애버렸죠. 우리 컨센 취소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예상이 안 되고 상당히 안 좋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페덱스가 이 시장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안 좋게 만들면서 어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와서 꾸준하게 낙폭을 줄여줬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특히 금요일 날 국채금리, 특히 2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3.9를 넘기면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최근 올해 들어와서 경제 지표들 나오는 것들이나 어떤 수치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10년, 20년 기록을 깬 것들은 뭐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30년, 40년, 50년 만에 최대, 뭐 수치 집계 이후 최대 또는 최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장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2007년 이후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하면서 금리 역전은 계속해서 심화하는, 금리 역전이 심화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가중되고 있다라는 거.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 지금 50%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미국도 지금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이 30%를 넘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 환율 같은 경우 1,400원에 근접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 이러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됐었습니다. 했는데 금요일 날 한 3시 무렵쯤 정부 쪽에서 요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정부가 그렇게 구두 개입을 하고 물리적 개입들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강력한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았던 환율이 한미 통화 스와프 한마디에 급락을 하게 되는 금요일 날 이제 그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게 한미 정상회담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환율 안정될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뭐 그렇게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걸 뭐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실제 이게 한미 통화 스와프가 우리나라의 신용도뿐만 아니라요, 이게 환율이 잡히고 안 잡히고 하는 달러 강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심지어는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통화 스와프로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기대 심리까지 더 반영이 되면서 오버슈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한 얘기들이 좀 나와 주기를 진짜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넘어오면서 우러 전쟁 종료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종전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 아베 사태와 같은 사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에 뭐 전쟁이 종료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을 하고 가장 중요했던 군사적 거점을 탈환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러시아가 퇴각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넘어서 수요일 목요일 동안 나왔던 얘기가 러시아의 시의원들, 각 시에 있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원들 11명이 전쟁 중 푸틴에 대한 어떤 푸틴을 끄집어 내리기 위한 서명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30명, 50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50명까지 탄핵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분명히 러시아 내에서 뭔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어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지금 심지어는 러시아 우파 내에서도 전쟁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우파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푸틴의 입지가 상당히 지금 좁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가서 푸틴이 그냥 자기가 지금 일단 버려놓은 일들을 수습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썩 쉬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 푸틴이 궁지에 몰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더 강력한, 거의 진짜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권력을 가져보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러 전쟁의 어떤 큰 변곡점이 뭐 당장 이번 주는 아닙니다. 이번 주는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종결이 되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러시아가 푸틴이 모든 걸 다 그냥 현재 지위나 모든 것들을 인정받는 상태에서 전쟁이 종료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내년까지 걱정이 되고 있는 어떤 물가와 관련된 문제,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 곡물가와 관련된 문제, 희귀 금속들과 관련된 원자재가
가격들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들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될 것이고, 신냉전, 제가 일전에 강의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던 신냉전과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푸틴이 혹시라도 꼬꾸라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게 정리가 되는 쪽으로 수습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엄청난 반향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나 미중 관계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어떻게 건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승기가 미국 쪽으로 다시 한번 크게 기울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연말 금리는 기존의 4%, 시장이 지금 4%까지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4.25, 4.5까지는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이번 점도표가 FOMC에서의 점도표가 4.25나 4.5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전 저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4.5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전 저점에 대한 우려, 지지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을 봐야, 타진을 해봐야,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4%라고 한다면 시장은 안도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4.25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급기야 울트라 스텝 1%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어, 인상시킬 수 있어 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 한 주는 FOMC에 눈치 보기를 했던 건데요. 지난 잭슨홀 직전에 시장이 미리 김칫국 마시고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냐면 과도하게 오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잭슨홀 이후에 미국 연준 위원들의 집중적인 의도된 발언들이 정말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나왔었고, 시장 결국 그에 굴복을 했죠.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 격언을 떠올리면서 시장 추락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추락을 하게 되자 연준 위원 중에 한 분은 이제 좀 마음이 좀 놓인다. 그동안 7월 FOMC 이후에 시장 반등 상당히 불편했다. 왜? 기대 인플레가 너무 자꾸 올라가는 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해서 연준 위원들이 작심 발언들을 계속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FOMC를 앞두고 시장이 먼저 김칫국 마실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FOMC 파월 의장 발언 전까지, 그러니까 발언이 끝날 때까지 일단은 조용히 밑에서 기어야 합니다. 밑에서 기어줘야 되고요. 그 밑에서 기는 상황들이 좀 나온 이후에 FOMC가 딱 끝나고 파월 의장 발언까지 딱 나오고 나면 조금씩 이 시장이 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파월 의장의 발언도요, 시장이 납작 엎드려서 연준에게 읍소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립 서비스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선반영하면서 김칫국 마시기 시작하면 지난번처럼 파월 의장 지금 작심 발언 이미 다 꺼내놨잖아요. 꺼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7월 FOMC에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의로 경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경기에 대한 경기를 연준이 좀 보고 있어 라는 얘기를 했다가 호되게 한번 혼이 났잖아요. 파월 의장이. 그렇게 혼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립 서비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경계하면서 제한적인 정도 수준의 립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립 서비스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안 좋게 반응할 거는 아닐 거고요.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은 립 서비스 없을 걸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립 서비스가 나오면 플러스 알파,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앞에서 제법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일단 FOMC 20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21일 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4% 점도표상에서 4%를 넘기느냐 아니면 4% 수준으로 나오느냐. 7월 FOMC에서의 기준치는 3.25에서 3.5까지 최대치 3.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4%까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또 매파적으로 돌아선다는 걸 의미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현재 4%까지는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4.25나 4.5까지 올라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그 외에도 뭐 실업률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것들 발표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들도 뭐 어느 정도는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얘가 제일 중요할 거고 점도표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해야 되는 거, 제가 심심치 않게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QT, 이거 이상하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지금 2배로 늘었잖아요. 950억 달러씩 지금 축소를 시킵니다. 유동성을.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축소고요. 이것까지 올리는 가운데 만약에 이번에 0.75를 75bp를 올리는 상황에 4%까지 올리는 상황에 QT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건 역대급 축소입니다. 유동성 축소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 3월 이후부터 QT가 진행되면서 실제 일정 정도 연준의 자산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지난달까지 상황을 놓고 보니까 연준의 자산이 거의 줄지 않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 이런 지금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0.75, 75bp를 올리면서 QT까지 더욱더 강화시키게 된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을 쪽쪽 빨아들이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증시에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거죠. 요번에 립 서비스가 없다 하더라도 요거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것 플러스 요거까지 얘기할 때는 아마 약간의 완화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최근에 시장 장세를 보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되는 장세잖아요.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그러니까 분명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건 좋은 거죠. 실업률이 줄어드는다는 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견조하게 나와버리니까, 줄어들게 나오니까 시장은 급락을 하는 겁니다. 왜? 연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 긴축을. 지금 장세가 그런 장세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장세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인플레에 묻혀 있습니다만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QT 얘기하면서는 적어도 약간의 이 완화적인 발언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또 주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러 전쟁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주 당장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말씀들 많이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 앞에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1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IRA하고 그 다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통화 스와프하고 두 개 이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것 때문에 일단 우리 2차 전지 일부 어떤 특정 기업의 진출도, 지금 미국 진출도 일단 보류를 시켜놨잖아요. 이 부분에서 현대 기아의 어느 정도의 이 손실을 좀 만회하기 위한, 여기서 어떤 딜들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그나마 시장에 활력을 조금 더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과거만큼의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련 산업 쪽에서는, 관련 섹터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를, 그러니까 딜을 잘 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레인지는 2330에서 246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2330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치는요, 만약에 FOMC에서 4.25 정도까지 나오게 됐을 때,
만약에 4.5까지 나오게 된다면 전저점에 대한 고민은 아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4.25 정도, 점도표가 4.25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도 일단 열려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4% 정도 선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FOMC 이후부터 시장 반등들이 좀 괜찮게 당분간은 나오겠죠.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한 요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246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740에서 8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FOMC 파월 의장. 뭐 물론 여기에서 QT 얘기도 있을 것이고 점도표 뭐 안에 이제 내용들이 있겠죠. FOMC 안에 내용으로 그런 부분들 핵심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자동차 2차 전지 섹터들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그 외에도 방산, 신재생, 조선, 로봇 이쪽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초에는 FOMC 이전까지는 일단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밑에서 기면서 김칫국 마시면 안 된다 그랬죠. 밑에서 기면서 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FOMC 이후부터 한 차례 반등,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는 흐름. 기본적인 시각은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게 지금 뭐 일부 어느 분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을 보니까 많이 불안해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많이 불안하게 만드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주말 동안 많았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우리가 지난 6월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1년 넘게, 지금 1년 반 넘게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글쎄요, 점도표가 4.5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4.5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겁을 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3분기, 4분기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다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 그래서 올라가야 될 때 더 많이 못 올라가고 떨어져야 될 때 조금씩 더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장 이 최악의 피크는 6월 달에 지나간 것으로 본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시각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물론 쉽지 않고요. 조금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지금 우리 계속 안 좋은 상황 가고 있으니까 그 상황 그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